빵빠레 작 심정현 2053년 여성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따른 웃음 정책을 발표한다. 우울증은 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세상이 되었고 특정 호르몬의 수치 파악을 위한 웃음 호르몬 진단 키트가 청년층 대상으로 발포되고 있다. 등장인물 앵커 질병관리청장 그림자 해킹 영상 속 인물 1 광대 해킹 영상 속 인물 2 아달베르트 경찰 아카모스 피해자 1. 무대는 뉴스룸으로 꾸며져 있고 중앙에 텔레비전처럼 보이도록 큰 틀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룸에서 앵커가 그래프를 보고 보도한다. 205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생활 속 질병 진료 행위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우울증 환자는 321만 명으로 남성 160만 명의 2배가 넘었습니다. 연령별로 20대가 9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80만 명, 60대 70만 명, 40대 14만 명 순이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으로 웃음 정책을 발표했고 올해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단 내 웃음 호르몬 진단 키트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홍보로 질병관리청장의 인터뷰가 진행된다. 국민 행복의 기준입니다. 여성 우울증의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부터 세라토닌 우세 지역을 시작으로 새로운 웃음 호르몬 진단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법률 체계에서 GAS 검사는 인체 웃음 결핍 바이러스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진행되며 그 외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선별진료소 내 자가검사 키트 등 웃음 호르몬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가검사 키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스펀지공, 곰봉, 풍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시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웃음 호르몬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올 시 즉각 2. 뉴스가 중단되고 화면 오류가 뜨며 해킹 영상이 방영된다. 무대는 흰색 천으로 가려져 있고 앞에 핀 조명을 받는 광대, 뒤에 그림자가 비스듬히 서 있다. 광대는 빨간색 스펀지공을 들고 있다. 빵빠레가 뭐니? 빵빠레! 피에르는 기쁘면 무심코 해버린다. 빵빠레! 어라? 기쁜 게 무엇이었더라? 마구마구 웃어버리면 기쁘게 해버리지. 25개의 바늘이 내 귀여운 스펀지를 터뜨리려고 다가올 땐 피에르는 남은 내 풍선으로 열심히 스펀지가 망가지지 않게 방어해. 그러다 보면 정전기로 풍선의 단면에 붙어버린 바늘의 수를 찬찬히 세어내어 기쁨의 횟수를 알 수 있지. 빵빠레! 피에르는 바늘에서 해방될 거야. 바늘은 더 이상 그 무엇도 터뜨리지 못한 채 내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야. 그러면 목젖이 천장에 닿도록 웃어버리지. 빵빠레! 저질러버린 죄는 속죄하며 기억 저편으로 저 멀리 해버려요. 웃음 옆에 곰봉을 꽂아! 그 뒤로 떠밀리면 깨끗이 잊고 새로이 일렁여요. 싱크, 폭발, 믹싱, 독이 있는 어두움,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게요. 또 당신이 머무르는 모든 발자취에서 근사한 대접을 받을 때까지요. 해버릴 때까지. 빵빠레! 피에르는 웃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 피에르가 웃지 않으면 천장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해버릴 때까지. 웃지 않는 순간 기억이 살아나요. 천장이 바닥과 같아질 때 세상은 사라져요. 어라! 온몸이 납작해져서
미치겠어. 납작해진 세상에 웃음으로 부풀었던 풍선을 길게 내뱉어. 피에르, 영혼의 이름을 불러줘. 빵빠레. 밝은 분위기의 음악이 흐르며 영상이 꺼진다. 차가운 분위기의 취조실. 경찰과 피해자가 기다란 책상 사이로 정면을 보고 앉아있다. 경찰은 금색 지팡이를 들고 있고 피해자는 빨간색 스펀지공을 들고 있다. 귀여운 토끼를 한 입에 꿀꺽하는 나는야 멋진 올빼미. 그 이름은 바로 아달베르트. 전능하신 주님이자 우리 예수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권자에 앉으신 알파메일이자 오메가이시여. 저야 늘 하던 작품 준비하고 있었죠. 그날도 특별할 건 없는 날이죠. 오, 아카모스. 천사 같은 얼굴로 엉큼하게 뒤에서 날갯짓이나 하고 있고 화면을 조각조각 깨트려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나? 당신, 지난달에 부적이라며 나눠주던 손톱이랑 머리카락이 들어간 연합장 아무한테나 주던 게 아니던데요? 그 덕에 우리 동네 재개발 구역에 커다란 재단이 생겼어요. 저도 거기 진흙공을 동그랗게 굴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노예 근성이만 끊어내고 웃음꽃으로 활짝 피고 십사옵나이다. 케루빔, 세라핌, 천사, 우랄, 하라구엘. 그렇게 진흙공을 재단 위에 올려두는데 사다리를 놓고서 올라가는 한 노파를 만났어요. 이상한걸? 그 재단 관리인은 머리가 구름에 닿을 정도의 거인이어서 사다리가 필요 없을 텐데. 혹시 올빼미 사냥꾼인가?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사다리를 타서 어딜 가는 중이냐고. 그랬더니 그녀가 저를 응시하며 하늘을 가리켰어요. 자기는 태양과 달을 가두는 어두움을 찾으러 가는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천공의 어둠을 거두면 레인보우 메테오를 손에 쥘 수 있대요. 그것을 가지게 되면 심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고 흑사병을 치료할 수 있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녀에게 나도 갖고 싶다고 부탁했어요. 기본 원소 체계를 무시하는 일을 벌이는 건가? 그대도 영생을 얻고 싶었던 거고? 아니요. 저는 전염병의 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스펀지공을 계속 들고 다니며 절 속박하고 싶지 않아요. 레인보우 메테오만 그 있다면. 노파의 말을 어떻게 믿지?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는 어떻게 알고? 그녀가 당신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참나. 그녀의 이름이 혹시 마리인가? 네, 마리가 전달하라고 했어요. 사다리의 다리에 밧줄에 매듭을 묶고 난 천공을 바라보며 당기네. 25번을 반복하는 동안 저 멀리 푸른 융단을 타고 있던 수념소는 가까이 다가와 나는 그에게 진흙으로 빚어낸 항아리를 선물하지. 난 진짜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모르겠구나. 아달베르트,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설마 마리? 글쎄, 내가 누굴까? 네가 죄책감에 3일간 금식 기도하며 외치던 천사의 이름 중에 하나일까? 아니면 당신은 이미 항아리 안에 갇혀있는 걸까? 마리, 나에게 왜 이러는 거지? 나를 가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당신에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동정뿐이야. 그저 당신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그동안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나 또한 그것에 반복했나. 살려줘! 거기 누구 없어! 아달베르트, 피에르! 여기에 시련은 더 이상 없어. 나와 함께 빵빠레로 떠나자! 빵빠레 음악이 서서히 들려온다. 막